안녕하세요. 보양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비 가입하실 때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이에요. 기준은 실손의료비 1901 약관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갱신형 보장, 해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질병 치료 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과거 질병 치료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서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상하죠? 보험 설계사에게 알렸는데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청약서에 사인하시기 전에 내가 설계사에게 전달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에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류나 전자청약 같은 것을 할 때는 눈으로 직접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릴 의무를 정확히 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내원이 질문을 하고 하는 이런 보험을 듣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녹음을 해서 청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건강보험.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상하는지,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보면 상해만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상해 질병 다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예 없으신 분도 있으세요. 상해와 질병이 대체적으로 잘 갖춰져야 맞는 보험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단체나 개인이 상해만 듣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정상적인 보험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라 라는 뜻입니다. 갱신형 담보가 포함된 경우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갱신형 보장 세 번째, 실손의료비 보장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년 만기로 최초 가입 후 1년마다 갱신을 통해 자동갱신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실비는 15년이 만기고 다시 재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갱신 시 보험료율의 변동, 연령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시 설명드린다고 했죠. 여기 0세부터 14세, 40세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프를 잘못 그리는데 0세부터 3세까지 한 10살 정도까지 그거 잡고 이게 14세 0세부터 3세까지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세까지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14세에 제일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40세 정도부터 급격하게 발동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보험료가 제가 설계사가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일반인이었다고 했을 때 갱신형 하면 무조건 다음에 올라가는 것. 설계사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설계사가 아니고 몰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갱신시 때마다 항상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신가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설계사가 아니었다고 했을 때 생각이고,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비웃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항상 오르는데 왜 인상 또는 인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보세요.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3세까지는 병원을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 합니다. 응급실 굉장히 많이 가죠. 아직 면역력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험료 당연히 올라가야죠. 왜냐? 보험사에서는 애들이 병원비를 많이 쓰니까 보험사에서 많이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손해율이 높아져요. 그죠?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써요? 이 보험료로 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구간이 이 0세부터 3세 구간, 10세 정도까지 비쌉니다. 그리고 14세 정도면 최하로 떨어지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는 병원을 많이 가고 여기도 어느 정도 가고, 14세 정도 되면 자기 신체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덜 다치고 질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는 시기입니다. 보험료 책정할 때 제일 낮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애들 키워보시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10살 미만에까지는 굉장히 개구장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욕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체는 잘 안 따라주죠. 그래서 많이 다치고 넘어지고 질병도 여기 이 구간에서는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는 부분이고, 한 25세까지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구간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한 30, 40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성인병 말고도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50살, 60살 되면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해가 되시죠? 갱신형이 항상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림 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지 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잠시만요. 저축과는 달리 이연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건 아시죠? 수수료나 계약 유지 관리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갱신계약 보험료의 변동 등에 따라 환급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 이해되실 거고, 이 환급금 관련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다른 보험과 달리 실비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손해율이 일단 무조건 100%는 넘어갑니다. 보험사에서 무조건 손해보는 상품이 실비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률이 많이 책정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한 삶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